아, 눈 밑이 계속 떨리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마그네슘? 근데 여기 요쪽 앞쪽이 아니라 여기 뒤쪽인데? 상관없는 거야? 마그네슘 부족하면 그냥 눈이 떨리는 거야, 눈 안에가? 바나나 먹으면 괜찮아지는 거 확실? 네. 이따 그럼 바나나, 딸바나 먹어야겠다, 딸바. 음료수로 섭취해도 괜찮지? 할게요. 독립생의 확률을 할게요. 자,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률의 곱셈 정리의 일부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했었는데 조건부 확률 했었고 그 다음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다면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하나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본 정석에 있는 문제는 조금 약간 이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조금 나왔던 출제됐던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항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독립시행의 확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쌤이 지금 얘기를 하자면 사실 그 이항정리할 때 쌤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항정리 지금 잘 해놔야 된다. 왜냐면은 얘는 세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확률 쪽에서도 한번 나오고 통계 쪽에서도 한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확률 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단원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그 이항정리의 개념이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단원을 공부할 때 그 이항정리에 표현했던 방법들 시그마 조합 지수 나오면은 이항정리로 바꿀 수 있다 라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26쪽 지금 잠깐 보면요. 126쪽을 잠깐 보시면은 거기에 독립시행의 확률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같은 조건에서 어떤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경우 이러한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하면서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 하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할 때 이 시행을 독립적으로 N회 반복하는 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사람? 전혀 뭐지 이거? 감이 좀 안 오죠? 그치? 그래서 쌤이 여기 간단하게 여기다 쓸게요. 보세요.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은요.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봐봐.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고정이 돼 있는 거야. 확률이 고정.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고정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떤 뉘앙스를 품고 있냐면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고정이 돼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묻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이미 고정이 돼 있고 그리고 내가 시행을 여러 번 했을 때 내가 시행을 여러 번 했을 때 봐봐. 저 사건이 특정 횟수 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 특정 횟수 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쌤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쌤이 동전을 10번을 던집니다. 앞면이 4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동전을 10번 던진대요. 시행을 여러 번 한대요. 그랬을 때 그 사건, 앞면이 나올 사건이 4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던져준다 그러지.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고정이 돼 있죠.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로? 2분의 1로 고정이 돼 있고 내가 그 시행을 여러 번 발생했을 때 특정 횟수 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 이건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로 연결시켜서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자, 그럼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지금 우리 문제에서 봤더니요. 이 확률은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하면서 이 확률은 이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고정된 확률을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스몰 p라고 나타냅니다. 스몰 p라고 나타내고요. 시행을 여러 번 한다. 그래서 얘를 n번 한다. 그래서 n이라고 표현을 하고 특정 횟수 번 발생할 확률, 그 횟수를 R번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 발생할 확률 PR이라는 것은 봐봐.
n번 중에 몇 번 발생해야 되냐면 r번 발생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쵸?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몇 번? r번이라 그랬는데 그럼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건 몇 번이라는 거야? 내가 n번씩 한다 그랬잖아. 예를 들어 아까 전에 10번 동전을 던진다 그랬고 앞면이 4번 나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나머지 6번은 뭐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뒷면이 나와야 돼. 다시 말하면 나머지 6번은 앞면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여사건의 확률은 몇 번 발생해야 된다? n-r번 발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는 1-p를 q라고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정석책에는 1-p 대신에 q라고 나타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게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건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라고 기억을 하시면은 아마 q 대신에 1-p로 쓰는 게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독립시행의 확률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자체가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저걸 봤을 때 문제를 읽고서 이게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인지 아닌지만 구분을 잘 지어주시면 되고 하나만 쌤이 얘기를 하자면 여기 있는 이 앞대가리 이거 곱해준 거 있잖아요. NCR. 이 NCR의 의미를 여러분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금 쌤이 아까 전에 간단한 게 우리 그 예를 든 걸로 쌤이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쌤이 동전을 10번 던지는 시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시행을 하는데 앞면이 나오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을 해야 된대요. 몇 번? 4번. 특정 횟수번 앞면이 4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10번 중에 앞면이 4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정말 간단한 예제예요. 정말 쉬운 문제인데 봐봐. 여기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설명하기에 너무 적절한 예예요. 한번 볼게요. 나는 그 시행을 여러 번 하고요. 어떠한 사건이 나올 확률은 고정이 돼 있고요. 그치? 그리고 특정 횟수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 읽자마자 여러분들은 독립시행의 확률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은 그 P는요. 확률은 자 10번 중에 4번 나온다고 합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앞면이 4번 나와야 된다 그랬고요.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 또한 2분의 1인데 그건 몇 번? 6번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답하시면 끝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쌤이 너네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얘야. 저기다 표시한 얘. 이 10시4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쌤이 10시4를 언급을 하는 건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10시4가 의미하는 것은요. 경우의 수입니다. 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쌤이 10번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봐봐. 앞, 뒤, 뚜루루루 가서 뒤 해가지고 여기서 앞면이 4개 나오고 뒷면이 6번 나오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겠지. 이게 한 가지가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도 있나요? 뒤 하나 나오고 뒤, 주르르르 가서 뒤. 자, 이러한 경우도 있겠죠. 그치? 우리가 10번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4번 나오는 경우는요. 여러 개가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경우의 수가 얘를 의미한대. 다시 말할게. 그럼 여기는 이놈 있지? 앞이 4번과 뒤가 6번이 어떻게 되는 경우? 배열되는 그 경우의 수가 바로 그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앞이 4개, 뒤가 6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카퍼순으로 했을 수 있었지. 그치? 10팩 들어가고 같은 게 지금 4개, 6개 있다.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눈에 보이지? 뭐가 나왔어? 팩이 나왔어. 팩이 나왔을 때 얘네 둘의 합이 얘와 같다면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C로 바꿀 수 있다 그랬고 고로 얘는 10C4 혹은 10C6으로 표현될 수 있었고 그 경우의 수가 바로 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네, 요렇게 여러분을 정리를 하시면 아마 독립시행의 확률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렇게 단순한 이지한 문제들은. 근데 이제 저렇게 봐봐. 이 문제는 대놓고 얘기를 해줬어요. 뭘 대놓고 얘기를 해줬냐면은 여러 번 내가 시행을 했을 때 그 특정 사건이 4번 나와야 돼 라고 나한테 저렇게 횟수를 정확하게 알려줬는데 어려운 문제는 횟수를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직접 찾게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우리 정석책에는 없어요. 쌤이 이따가 다른 예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그 문제 또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특정 횟수번, 야 10번 중에 4번 나오면 돼. 이건 뭐가 어렵겠어. 그치? 저런 거는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는 소리인데 한번 볼게요. 자, 쌤이 기본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7-13번 여기 127쪽입니다. 동전 1개랑요 주사위 1개를 동시에 5번 던진다고 합니다. 지금 동전 1개하고 주사위 1개를 동시에 5번을 던진다. 어떤 시행을 여러 번 하겠다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동전의 앞면과 그 다음에 주사위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동시에 적어도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적어도 2번 나올 확률. 내가 지금 시행을 5번 하는데 동전의 앞면하고요. 주사위에 6의 약수의 눈이 적어도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야. 자, 그럼 우린 일단 뭐부터 구해줘야 될까? 뭐부터? 이 상황에 발생할 그 고정된 확률, 스몰 p부터 구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 쌤이 동전 10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바로 2분의 1이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선 조건을 약간 까다롭게 줬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상황은요 반드시 동시에 발생해야 됩니다. 왜? 나 지금 동전 하나랑 주사위를 동시에 딱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쵸? 그거 참고하면서 가볼게요. 이거 스몰 p입니다. 스몰 p.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간단해요. 2분의 1 들어가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곱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두 사건은 지금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사위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6의 약수는 몇 가지가 있죠? 1, 2, 3, 6 네 가지가 있으니까 6분의 4로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소리인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얘는 얼마야? 곱하면 띵띵 약분시키면 6분의 2 얼마? 3분의 1로 고정. 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3분의 1로 고정이 돼 있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 근데 내가 지금 몇 번 던진다 그랬지? 5번 던졌을 때 적어도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적어도 2번 나와야 된다는 소리는 2번 나와도 되고 3번 나와도 되고 4번 나와도 되고 5번 나와도 된다는 소리야. 근데 전체는 결국에는 몇 번인데 전체는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전체를 잠깐 볼게. 전체 봐봐. 전체의 상황이 지금 봤더니 이러한 상황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 번 발생할 수도 있고 2번, 3번, 4번, 5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데 문제에서는 이것들을 다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쌤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알 것 같지 않아? 나 지금 뭘로 구할 것 같아? 이 문제는 해당 사항의 확률을 바로 구하는 것보다는 어떤 걸로? 여사건의 확률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해진다라는 소리인 거겠죠? 그치? 그럼 1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들어가게 되면은 1에서 뺍니다. 어떤 확률을 빼줘야 되냐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빼줘야 돼요. 그럼 5번 중에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 사건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럼 이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 얘는 빵번. 그럼 이 사건이 아닌 사건은 몇 번 발생해야 되는 거야? 5번 전부 다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얘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얘도 있어. 한 번 발생하는 요 놈도 있을 수 있으니까 5번 중에 한 번만 발생해. 그 사건이 한 번만 발생하고 그 사건이 아닌 사건은 4번 발생해야 돼. 요렇게 여러분이 들어가 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얘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쌤 이거 이렇게 그냥 답하면 되나요? 이거 여러분 계산 다 해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계산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 알았지? 쌤은 그냥 풀이만 적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답하실 때는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7-14번 가볼게요. 자, 기본 문제 7-14번은 요것도 사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네.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 Q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자, 지금 현재 점 Q의 위치는 현재 원점입니다.
원점인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대요. 쌤이 이제 주사위를 던질 건데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냐면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는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겠고 홀수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옮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우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줬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결과가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홀수의 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짝수의 눈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Q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홀수의 눈이 나오면은 Q를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되겠지? 자, 이게 어떻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연결이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10번 던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 개의 주사위를 10회 던지겠다. 시행을 여러 번 하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1번 문제 점 Q가 원점에 있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점 Q가 첫 번째부터 갈게요. 점 Q가 원점에 있을 확률 10번을 던져가지고 그 결과대로 말을 막 계속 움직였는데 결과를 딱 봤더니 10번 던지고 났더니 결국에는 원점에 있더라. 아까 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여러 번 했을 때 특정 횟수 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한 그 특정 횟수 번을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주면 문제는 굉장히 쉬운 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 횟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 쉬운 문제. 그치? 그 중에서 쉬운 문제가 얘야. 봐봐. 이거나 지금 10회 던진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짝수가 몇 번 나와야 되는지 홀수가 몇 번 나와야 되는지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 이걸 니네들이 직접 찾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짝수 나오면 이렇게 움직일 거고 홀수 나오면 이렇게 움직일 거야. 얘 원점 됐거든. 결과가 이러니까 도대체 짝수 몇 번 나왔는지 니네가 찾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자, 가볼게요. 이 문제에서는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행을 여러 번 하지만 이 사건이 몇 번 발생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지 않았다고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그거를 가정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 그럼 나는 여기에서 횟수를 자 가정합니다.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데 짝수를 기준으로 잡든 홀수를 기준으로 잡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그냥 쌤은 위에다가 짝수를 적었으니까 짝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자면은 짝수가 뭐 X번 나왔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짝수가 10번 중에 짝수가 X번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홀수는 몇 번 나온 거야? 그렇지. 10-X번 나온 거지. 얘는 10-X번 발생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 그치? 근데 얘가 있잖아. 저 X를 쌤 어떻게 찾나요? 저 X를 찾는 방법은요. 얘예요. 위치의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그쵸? 우리 위치를 한번 볼게요. 위치. 자, 횟수가 저렇게 발생을 했을 때 점 Q의 위치를 여러분들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X번 발생할 때요. 짝수가 X번 한 번 나올 때마다마다 얘가 얼만큼씩 1만큼씩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점 Q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봐. 어디에 가 있겠어? 점 Q의 위치. X번 나왔대. 플러스 1만큼 움직인다 그랬지? 그러면 플러스 X만큼 갔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위치는 플러스 X의 위치에 가 있을 거라는 소리인 거고 얘는 10-X번 나왔대요. 한 번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두 번 나오면 마이너스 2만큼, 세 번 나오면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둘을 뭐 하면 되는 거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X라는 위치에 가 있을 거라는 소리인 거지. 최종적인 위치가 어디여야 된대? 원점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결과를 가지고 원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치를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겠지. 그치? 그럼 플러스 x, 마이너스 x, 그러니까 2x가 됐을 것이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소린 거고요. 그게 어디가 돼야 된다고? 위치가 원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오지, 사이즈. x가 뭐였다는 소리야? 5였다라는 소리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찾는 거야. 아! 횟수를 먼저 가정을 하고서 위치가 이렇게 횟수가 발생했을 때 위치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잡아주고 난 다음에 x를 찾으면 다시 바뀐다고. 이게 몇 번으로? 아, 그러면 다시 얘가 5번 발생해야 되고 얘도 5번 발생해야 되는구나 라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럼 이제 가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내가 시행을 몇 번에? 10번 합니다. 그 중에서 얘를 쌤이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짝수의 눈이 몇 번 나와야 되냐면 5번 나와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 2분의 1이거든요. 얘가 5번, 짝수가 5번이라면 홀수도 5번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소린 거고 이게 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얘가 제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특정 횟수가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줘야 돼? 그걸 내가 직접 찾아야 돼. 어떤 걸로? 결과로. 결과로 내가 x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좀 많아요. 첫 번째 뭐 해야 돼? 이 특정 횟수를 가정을 해줘야 되고 특정 횟수를 가정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여러분들 가지고 뭐 해야 돼? 원점이구나.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특정 횟수를 찾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확률을 구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에서는 문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점 Q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3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점 Q하고요 원점 사이의 거리가 3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지금 나한테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 점 Q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3 이하라고 거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냥 최종적인 위치가 3, 2, 1,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도 오케이. 거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지의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 Q가 원점과의 거리가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소리는 점 Q의 위치가 어떻게 3 이하라고 얘기를 했죠. 점 Q의 위치가 3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점 Q의 위치가 마3부터 3까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점 Q의 위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었다? EX-10 이 결과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점 Q의 위치는 그럼 이렇게 여러분 끌고 갈 수 있어요. EX-10이 지금 3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소린 거거든요. 그럼 이게 따라서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이렇게 바뀌겠네요.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EX-10이 머릿속으로 계산해. 3 이하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야. 양변에다 뭘 더하고 10을 더하겠지. 그럼 난 얘가 13이 될 것이고 10을 더했으니까 여기는 7이 됐겠지. 그럼 x의 값은 뭐부터 뭐까지야? x는 자연수야. 특정 횟수에 해당하는 자연수인데 그치? 그럼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x가 될 수 있는 게 뭐부터 뭐까지야?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거는 3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되고 뭐보다는 4보다는 x가 커야 되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네. 그러니까 너네한테 뭐 물어보는 거야? x가 4, 5, 6 되는 경우를 다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 일단 문제 정리하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유제 7-20번 한번 풀어보자. 네, 봐봐. 유제 그 7-20번을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태연이 풀었나요? 네. 풀었어요? 형범이 풀었나요? 왜 못하지? 자, 얘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은 양의 방향으로 1만큼 1 또는 2의 눈이 아니면은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한테 이 주사위를 4번 던지는데 그 점P가 결과적으로 원점에 다시 위치할 확률을 구하시오. 나 지금 이 시행을 여러 번 던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없잖아. 뭐가 없어? 결과만 있을 뿐 나한테 이게 이 상황이 발생을 하려면 몇 번 1 또는 2의 눈이 나와야 되는지가 안 나와 있다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 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횟수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x번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x번이라고 잡아줄 수 있다는 소린 거지.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그 결과 위치, 여기서는 결과가 위치였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x번 나왔으면 위치는 플러스 x라고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4-x라는 위치에 가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럼 이 둘을 더하세요. 그치? 이만큼 움직이고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우린 더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 플러스 5만큼 움직이고 마이너스 4만큼 움직였다라고 한다면은 최종적인 위치가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은 최종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 이거야. 플러스 x, 2x, 마이너스 4 이게 지금 최종적인 위치가 되는 것이고 얘가 얼마래요? 빵! 원점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가 몇 번 발생해야 된다? 2번 발생하면 된다. 얘가 지금 2번 그럼 얘도 몇 번? 2번 발생하면 되는구나 라고 연결시킬 수 있어. 그럼 우리 끝났지. 몇 번 중에? 4번 중에 발생한대요. 뭐가?
1 또는 2의 눈이 두 번 발생한대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 또는 2의 눈이 나온다 그랬어. 나는 아까 전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온다는 것은 2분의 1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또는 2의 눈이 나온다라는 건 확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1 또는 2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거야? 6분의 2,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몇 번? 2번 발생해야 되고 3분의 1이 아닌 게 몇 번? 2번 발생하면 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7-15번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 7-15번. 이 문제는 뉘앙스가 완전 또 달라지죠. 그치? 우리 앞에서 지금 두 개 풀었던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은 명중률이 75%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명중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주사위로 확 바뀌었어요. 근데 주사위로 확 바뀌었는데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은 2발을 쏘겠다. 그거에 외의 상황이 발생하면은 3발을 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 결론은 얘기를 해줬어. 주사위를 한 번 던져가지고 그냥 오직 한 발만 명중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일단은 뭐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소리야. 이 사건,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라고. 나는 관역을 먼저 쏘는 거야. 주사위를 먼저 던지는 거야. 주사위를 먼저 던지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주사위의 결과로 움직인다라는 소린 거거든. 그러니까 내 머릿속으로는 지금 그림을 그려야겠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상상을 해보라고. 1 또는 2가 나왔어? 이 경우라고 먼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라고. 두 가지로 나뉘어질 거야. 너네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상상은. 그치? 1 또는 2의 눈이 나왔어? 라고 한다면은 확률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경우의 수는 달라요.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경우, 그 외의 눈이 나오는 경우 따로따로 구하면 끝이지만 확률에서는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경우라고 나뉘어지는 순간 뭐가 들어가줘야 된다? 확률이 곱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또는 2의 눈이 나올 확률이 일단 6분의 2라고 해서 먼저 이게 들어가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기회가 몇 번이 주어지냐면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2발 중에 몇 개, 한 개만 관역에 명중될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럼 이 상황이 발생되고 그럼 나는 2발을 쏘는데 그 중에서 한 번만 명중이 되면 되는구나. 명중될 확률은 75%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 분수꼴로 바꾸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죠? 4분의 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중될 확률 4분의 3 한 번, 명중이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것도 한 번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도 주사위를 던졌는데 1 또는 2의 눈이 아니야? 그럼 이거의 여사건이기 때문에 6분의 4 먼저 발생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주어지는 거는 몇 번의 기회? 3번의 기회입니다. 그럼 3번 중에 오직 한 번만 성공해라. 그럼 성공할 확률은 4분의 3. 요거는 한 번만 실패 4분의 1의 확률을 2번 실패해라. 요렇게 잡아줄 수 있다는 소리. 근데 쌤이 마지막 이걸 묻고 싶은 거야. 확률 구했고 확률 구했어. 이거 두 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이 둘은 더해서 여러분 답하셔야 되죠. 이 둘의 확률을 지금 마지막으로는 더해서 답을 해야 돼. 이유가 뭐 때문이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또는 2의 눈이 나오거나 그 나머지의 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건은요 합사건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률의 덧셈 정리로 마무리하시면 끝입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유제 7-21번. 자, 유제 7-21번은 좀 같이 볼게요.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요. 오케이, 자 갑니다. 지금 주머니 안에요. 흰 공이 2개 들어있고 검은 공도 2개 들어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쌤이 1개의 공을 꺼낸다고 합니다. 이 주머니 안에서 1개의 공을 꺼내는데 결과로 봤을 때 나온 공이요. 지금 흰 공이 나왔다. 흰 공이 나오면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전을 3회 던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 공이 나오면 동전을 4회 던진다. 동전을 4회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3회 나올 확률. 동전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동전의 앞면이
3회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치? 그럼 얘도 지금 상황이 일단 나 뭐부터 하고 주머니 안에 뭐부터 꺼내고 그 공부터 꺼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동전을 던지겠다라는 소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공을 꺼내는데 흰 공이 나올 확률이라고 들어가는 거잖아. 몇 개? 지금 4개 중에 하나 꺼내는데 흰 공이 나와야 되는 거는 2개 중에 하나의 흰 공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사실은 굳이 여러분들 이렇게 쓰지 않아도 보자마자 바로 답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이랍니다. 공을 하나를 꺼낼 거예요. 흰 공을 꺼낼 확률 얼마? 2분의 1이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율이 똑같아요. 구성된 비율이 똑같을 때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꺼내는 경우는 흰 공 아니면 검은 공일 거예요. 그 중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라는 소리야. 곱하기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개수가 하나라도 달라지면 그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2분의 1 들어가고 흰 공이 꺼냈어. 그럼 동전 몇 번 던져? 3번 던지는데 그 중에서 앞면이 3번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면 나올 확률 얼마인데요?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의 세제곱. 이게 그냥 끝입니다. 그쵸? 2분의 1에 물론 뒷면도 나와야 되죠? 뒷면은 몇 번? 빵번 나오면 됩니다. 근데 저거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여러분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발생될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그치? 어떤 사건, 특정 사건이 발생될 확률이 2분의 1이라면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보통 2분의 1에 그냥 제곱을 이렇게 2번 쓰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어차피 곱해져도 밑이 똑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합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런 형태를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당황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래의 경우에서 쌤이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 이건 거야. 어차피 검은 공이 나올 확률 역시 또한 2분의 1이야. 그럼 동전을 4번 던진다 그랬잖아. 그럼 3번이 앞면, 한 번은 뒷면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어찌 됐건 간에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1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4번 던지는 거니까 따로따로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번만 표현이 되더라도 얘가 지금 얘는 어떤 경우기 때문에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사건의 확률도 2분의 1로 동일하니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써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둘을 뭐 해줘야 돼? 여러분들은 더해서 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거기 아래에 지금 문제가 유제 7-22번 있죠. 그거 지금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7-22번. 봐봐. 일단 주사위를 하나를 던진다고 얘기를 했고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A가 1점을 받고 그 다음에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B가 1점을 받는데요. 근데 그 결과를 여기서 얘기는 해줬어요. 그치? 자, 3점을 먼저 획득하는 사람이 승자가 됐을 때 A가 3점, B가 1점이래요. 지금 나는 물론 주사위를 몇 번 던진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뭘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여기로 해석할 수 있잖아. A가 3점, B가 1점으로 했대요. 그럼 나 지금 주사위 몇 번 던졌을까? 4번 던졌다라는 소리인 거겠지. 그치? 4번 중에 A가 몇 번 가져가면 되는 거야? 3번? 나오면 되겠지. A가. 이 상황이 3번 발생하면 된다라는 소리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4번 던지는데 3번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뭐가? 그러니까 쌤은 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A가 3번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A가 3번 나올 확률을 여기서 체크. A가 점수를 얻을 확률을 여기서 체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A가 점수를 얻을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 이하의 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6분의 2, 3분의 1 A가 점수를 얻을 확률. 그러니까 확률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걸 체크해야지. 또 B가 점수를 얻을 확률은 이거의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3분의 2가 된다라는 소리인 거겠죠. 4번 중에 3번 발생하면 된다. 뭐가? A가 3번 3점을 가져가면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기서 4-3 한 다음에 뭐 하면 돼? 3분의 1이 몇 번 발생해야 돼? 3분의 1이 몇 번? 3분의 1이 3번. 그 다음에 3분의 2가 1번.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건 뭔가 얘가 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너네들한테 여기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뭘 뜻하고 있다 그랬어 쌤이? 경우의 수를 뜻한다 그랬어. 내가 A가 3점, B가 1점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총 4번을 던진다라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냥 A가 3점으로 이길 확률이라고 물었다면 우리는 이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나는 무조건 이게 답이야. A가 3점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되지. 근데 얘는 B 점수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소린 거거든.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경우의 수가, 이 자리는 경우의 수라 그랬는데 4C3이라는 건 총 4번의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4번의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봐봐. 그 경우의 수를 쌤이 잠깐 들어갈 거야. 잘 생각해. A, B 이것도 포함이 돼 있다는 소린 거고 A, B, A 얘도 말하는 거고 A, B, A 얘도 말하는 거고 B, A 이것도 말하는 거야. 그지? 그럼 이 상황을 봐봐. B가 1점, A가 3점으로 우승. A가 1점, B가 1점, 1대1로 무승부가 됐다가 A가 다시 이기고 해가지고 결국은 A가 승자. 괜찮잖아요. 여기 보세요. A가 2점, B가 1점, 마지막 A가 1점 해가지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얘 봐. 이미 A가 1점, 2점, 3점 하면 더 이상 게임 하겠어 안 하겠어? 진행을 안 한다라는 소리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까 전에 쌤이 말했던 그 경우의 수 자리가 4C3이라고 그냥 들어가 버리면 이 문제는 틀린다라는 소린 거거든요. 경우의 수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야.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이 언급이 없었고 자 3점이면 승자가 된다. 그랬을 때 A가 우승할 확률, A가 3점으로 우승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뭐 사실 요거는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리인데 물론 근데 A가 3점으로 우승할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4번의 기회로 우승을 했는지 5번의 기회로 우승을 했는지 그것들 여러분들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기는 해요. 어찌됐건 간에 요 말이 붙었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만 조금 조심해라. 4C3이라고 들어가더라도 한 번은 빠져야 된다. 그래서 경우의 수 자리에는 4C3 빼기 1이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 문제가 얘기는 조금 어렵죠? 고민을 많이 해봤어야 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점이 되면 승자가 되는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고 6회 이내에 그 승자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4회에서 승자 나오는 거, 5회에서 나오는 거, 6회에서 나오는 거 말고 이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걸로 해석을 하면은 훨씬 더 문제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차를 몇 회라고 나눠서 본 사건에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여사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6회 이내가 되더라도 승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은 승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아마 이 상황의 여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6회 이내에서도 승자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무슨 얘기인 거지, 얘는? 6회를 하더라도 4점이 아무도 안 나와야 돼. 그렇지. 방법은 딱 하나야. 어떻게 되면 돼? 3점 3점이야. 3점 3점. 그게 이제 여사건이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이래서 빼는 거지. 6번 중에 3번 나오면 돼. A가 3번 나와. B도 3번 나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유제 7-22번의 2번 문제는요. 이렇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사건의 확률로서 6회 이내에 승부가 나야 된다라는데 4점을 내면은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계속 3점 3점의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면은 승부는 나오지를 않겠죠. 그치? 뭐 4회가 되더라도 5회가 되더라도 여전히 승부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로서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이 문제는 클리어.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다시 센 한번 봅시다. 센.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센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쌤이 여러분들한테 센 문제를 풀어오라고 한 게 쌤 기억으로는 322번부터 쭉 가서 몇 번까지였었냐면은 아마 360번까지 여러분들한테 풀어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쵸?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질문한 문제를 먼저 질문 문항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가봅시다. 우리 이제 그것 좀 잠깐 눌러줄까요? 네, 쌤은 지금 몇 번부터 볼 거냐면은 33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센에서 331번 질문이 나왔으니까 여학생 200명과 남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두 영화 A, B의 관람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했고 A 영화를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했고 쌤이 사실은 이 문제 나오면은 너희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표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표를 그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적어도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겹쳐지는 영역이 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인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표를 그리기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전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체 중에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있는데 A, B의 관람 여부, 여학생, 남학생이 겹쳐질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A 영화를 본 사람, 그 다음에 B 영화를 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학생, 남학생. 쌤이 여학생을 분홍색으로, 빨간색으로, 남학생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 영화를 관람한 학생은 270명이래요. A 영화를 관람한 학생은 여기는 270명. 그 다음에 B 영화를 관람한 학생은 290명이랍니다. 전체가 지금 몇 명인데? 전체가 지금 200명과 300명에서 500명인데요. 두 개를 더해버리면 500명 그 이상의 수가 나옵니다. 그럼 그 이상의 수, 문제에서는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했다라고 하니까 여기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지? 그런데 지금 두 개를 더했더니 500명이 이상이 된다라는 거는 반드시 겹쳐지는 명수가 있다라는 소리인 거죠. 반드시 겹쳐지는 명수 가볼게요. 270, 290 전체 더해서 500이니까 몇 명이 겹쳐져 지금? 더하면 560명이니까 여기 겹쳐지는 인원이 몇 명이었다는 소리야? 60명이 두 개의 영화를 모두 다 본 학생이라는 소리인 거고 A 영화가 270명이었으니까 A 영화만 본 학생은 몇 명이야? 210명이 된다라는 소리야. B 영화를 관람한 학생 290명이랬어. B 영화만 관람한 학생은 230명이라는 소리인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갑니다. B 영화를 관람한 학생 290명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110명이래요. 조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아니, 지금 A 영화를 관람한 270명의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125명이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학생이 따로 있었을 텐데 A 영화를 관람한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125명. 여기에 여학생이 지금 125명이 이렇게 여학생이 들어있다라는 소리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여학생이 몇 명 어디야? B 영화를 관람한 여학생은 110명이래요. 여기에 지금 여학생이 110명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인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학생이 총 몇 명이었어? 여학생이 총 200명이랬어요. 그치? 여기도 지금 보이지? 125, 110 두 개 더하면 몇 명 되는 거? 235명 되는 거 보이지? 그럼 여학생 중에 지금 사이즈 나온 거 아니야? 235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여학생 중에 지금 A, B 둘 다 본 애가 몇 명이라는 소리야? 35명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에 여학생이 지금 35명이 있다는 소리야. A 영화만 관람한 여학생은 몇 명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 A 영화만 관람한 학생은 90명이라는 소리인 거고 B 영화만 관람한 학생은 몇 명이라는 소리야? 290, 여기 지금 110명이 들어있었으니까 여기 몇 명이야? 75명? 맞나요? 75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문제는 이거였어요. 조사한 학생 중에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중에서 여기 안에서 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물어본 거야? 남학생일 확률 물어봤어. 그럼 끝났지. 남학생 몇 명이야? 25명이지. 60분의 25가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331번은 표를 그릴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은 저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갑니다. 337번. 자, 337번은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0%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암이야. 실제 암이야. 그러고서 암입니다. 슬프다. 너무 이렇게 경쾌하게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하는데 환자분 암이에요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할 확률이 얼마라는 소리야? 90%.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암이 아닌데, 암이 아니야. 그런데 암에 걸렸다고 오진할 확률이 5%래요. 어우, 씨, 너무 무섭다. 암인데 암입니다라고 진단을 할 확률이 90%고요. 암이 아닌데 암입니다라고 오진할 확률이 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암에 걸린 사람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각각 20%, 80%인 집단에서 임의로 한 사람을 택하여 의사가 진단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일단 암인데 암입니다 라고 진단을 할 확률이 9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암인데 암이 아닙니다.
당신은 건강해요 라고 오진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암인데 당신은 암이 아닙니다 라고 진단할 확률, 암이 아닙니다 라고 진단할 확률은 얼마 되는 거야? 이 사건에 여사건이니까 10%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또 암이 아닌데 네 암이 아닙니다 라고 진단을 할 확률은 얼마인 거야? 95%라는 얘기인 거겠죠. 문제는 뭐였냐면은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을 갖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암에 걸린 사람의 확률, 그 비율이 20%고요. 암이 걸리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80%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집단에서 임의로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의사가 진단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을 묻습니다.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할 확률. 자, 그럼 가볼게요.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진단을 할 확률을 단순히 물어봤기 때문에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경우?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을 암입니다 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이 경우가 있겠고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거야? 암이 아닌데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진단을 하는, 어디 있어? 암이 아닌데 암입니다 라고 진단을 할 확률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가, 뭐 이거는 그럼 뭐 간단한 거 아니야 이거? 나는 또 요 반대 여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너네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끝이죠. 자, 암이래요. 암의 확률에 걸린 사람이 10분의 2인데 그 사람한테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얘기할 확률이 이게 되는 거고, 그치? 암이 아닌 사람의 구성비가 10분의 8인데 거기에서 이제 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확률이 100분의 5가 된다는 소린 거겠죠? 경우는 두 가지죠. 예 또는 예. 그러니까 두 개 뭐 해주시면 돼요? 더해서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3번. 준열이? 어머머머머머머. 교과서에도, 아니 교재에도 얘네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어머어머. 웬일이야. 류준열, 혜리. 와, 얘네 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름 바뀌는 건가? 전현무랑 기안84 이름. 전현무 기안84는 상관없잖아. 기안84 동면이 들어가 있어. 아, 그래요? 이거 얘네 되게 재밌다. 출판사가 되게 재밌네. 자, 어찌 됐건 간에 준열이가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만큼 해리가 동전을 던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리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1개일 때 준열이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2일 확률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43번은 일단 상황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누가 반드시 동전을 던지고? 준열이가 먼저 동전을 던져야 되겠지. 이게 먼저인 거야. 순서가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준열이가 먼저 동전을 던지는 거야. 몇 개 던진다 그랬어? 2개를 먼저 던진대. 2개를 던지고 여기에서 뒷면의 개수가 얼마다 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 뒷면의 개수만큼 해리가 동전을 던진다는 소리지. 그 뒷면의 개수만큼 해리가 동전을 다시 던집니다. 해리가 그 개수만큼 그대로 받아가지고 동전을 던지는데, 근데 뒷면의 개수가 1일 때, 뒷면의 개수가 이제 1이 나왔대요. 여기서 사실은 뭐 개수할 때는 시옷이 없는 건가? 없네. 개수가 1일 때 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에선 뭘 물어봤냐면은 그때 1일 때 준열이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2일 확률. 그럼 여기서 봐봐. 결과를 이미 던져준 거야. 너네한테 뒷면의 개수는 1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럼 상상해보자. 준열이가 2개 동전 던진다 그랬거든. 그럼 뒷면의 개수만큼 해리가 던지는 거니까 최소 뒷면이 몇 개 나왔다는 소리야. 1개 이상은 나왔다는 소리니까 여러분들은 경우를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2개로 생각할 수 있겠지. 뒷면 2개 던져서 뒷면이 2개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2개 던져서 뒷면이 1개 나올 수도 있겠지. 2개 던져서 뒷면이 0개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해리가 던질 게 없잖아. 그럼 이 결과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해리가 갑니다. 해리가 2개의 동전을 던졌는데 뒷면은 1개만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 그치? 2개를 던졌는데 뒷면은 1개가 나온다. 그럼 그때의 확률을 여러분들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뒷면이 1개가 나올 확률, 그 다음 여기서도 뒷면이 1개가 나올 확률, 각각의 확률 여러분이 직접 구해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부터 갑니다. 갈게요. 오늘 배운 거 이용해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 뒷면 동전 몇 개 던져? 2개 던져. 그랬을 때 뒷면 몇 개 나와? 2개 나와. 뒷면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이게
뒷면이 2개 나올 확률이었고, 그럼 얘는 지금 혜리는 몇 개 던져? 2개 던져. 뒷면 몇 개 나와야 돼? 1개 나와야 돼. 2분의 1에 똑같이 제곱해도 된다 그랬어. 그치? 그럼 요게 이제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뭐야? 2개 던져. 뒷면 하나 나와야 돼. 그럼 역시 2분의 1에 제곱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랬어. 확률이 2분의 1이면. 1개 던져서 1개 나와야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2개를 뭐하고? 더했을 때, 발생했을 때, 1이었을 때 어떤 거일 확률? 얘일 확률. 2개 더한 거 중에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2개 더한 게 분모. 얘가 분자. 들어가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준열이랑 혜린이는 아직 잘 만나고 있나? 모르지? 안 헤어졌어? 은지는 어쩜 그렇게 잘 알아? 안 헤어졌어? 쌤, 우리 토모 1층에 상담쌤이 류준열 완전 좋아하는데. 그래서 막 옆에 사진 막 붙여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쌤이 가서 못생겼어! 이러면은 아니야! 막 쌤이 그러시더라고. 아니야! 용은쌤이 있는데, 용은쌤, 아니야! 예. 아, 못생겼어요! 이러면, 아니야! 자, 아무튼 계속 갑니다. 344번 한번 볼게요. 양면이 모두 빨간색인 카드, 양면이 모두 검은색인 카드, 한 면은 빨간색이고 다른 면은 검은색인 카드가 각각 한 장씩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바닥에 놓았다. 바닥에 놓인 카드의 윗면이 빨간색일 때 다른 면은 검은색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그 344번을 질문한 친구는 뭐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확률인데 여전히 이제 경우의 수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면이 모두 빨간색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빨강과 그 뒤에 있는 빨강이 같은 빨강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은 이게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다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카드가 총 몇 장이 있냐면 3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3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보니까는 344번 빨간색 그 다음에 검정색 그 다음에 빨간색 검정색 자, 요렇게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카드가 현재. 그치? 이거는 앞뒤면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한 장을 꺼내서 바닥에 놓았다. 바닥에 놓인 카드의 윗면이 빨간색일 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윗면에 놓인, 그 카드의 윗면이 빨간색일 때 다른 면은 검은색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상황은 빨간색일 때 라고 이야기를 하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그 확률을 구할 때 여기서는 어떤 내가 카드를 꺼냈을 때 그 면이 빨간색일 확률이 들어가면 되고 여기서는 빨간색과 지금 검정색의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 카드가 나오면 된다는 소리일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은 자, 내가 지금 사실 꺼내서 보일 수 있는 면은요. 사실 이제 다 다른 면이라고 들어간다면은 몇 개 중에 6개 중에, 그치? 6개 중에 빨간색이 지금 보이는 게 몇 개 있어. 3개가 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꺼낸 게 빨간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딱 어떤 거를 꺼내가지고 뒤집었을 때 빨간색이 나올 확률이 그대로 분모에 들어가면 된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6분의 얼마가 들어가는데? 6분의 3. 이게 그냥 딱 한 장을 꺼냈을 때 그게 빨간색일 확률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분자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 거야 되냐면은 조건이 뭐냐면은 그래 좋아 그 빨간색인데 그 뒤에는 검정색인 거를 꺼낼 확률을 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 분자로 올라가는 건 어떤 걸 내가 해야 되는 건지 빨간색이면서 동시에 카드를 꺼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세 장 중에 하나에서 앞뒤? 앞뒤는 뭐야? 빨간색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봐봐. 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번에 내가 빨간색을 꺼내는 그 빨강은 뭐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야? 분자에서 얘기하는 거는 얘여야만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 뒷면이 검정색이 될 거니까. 쌤이 지금 여기다 표시한 거는 이거예요. 카드.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앞면, 뒷면이 전부 다 앞면, 뒷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아래에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6개 중에 빨간 면만 나오면 돼 라고 해서 끝나는 거지만 이제 분자로 올라가는 게 빨간색을 꺼내야 돼. 그게 이제 뒤에는 검은색인 거. 그 카드를 꺼낼 확률에 대해서 너네들한테 묻고 있는 거라고. 그 카드는 지금 저 6개 중에 뭐 있니? 6개 중에. 나 지금 표시해놓지 않았어? 하나잖아. 그거라고 답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6개 중에 그냥 하나잖아. 나 지금 여기 분자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전체 중에서 빨간 거 꺼내야 되는데 그 뒤에가 검정색인 거 그 카드를 꺼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 다 다른 면으로 들어간다고. 다 다른 면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6개 중에 뭐가 들어가면 돼? 저 하나가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질문한 문제 중에서 354번. 자, 354번 한번 볼게요. 354번은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그렇죠. 요거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 산술기하를 뒤지게 못하거든요. 쌤이 화딱지가 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저 좀 눌러줄까요, 우리 성재? PAB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한테 이 관계를 알려줬습니다. 얘가 지금 9분의 1이래요. 이걸 알려줬다라는 건 나한테 뭘 알려주는 거야? PA와 PB의 곱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겠죠. 그게 지금 9분의 1이다 라고 알려준 거야. 왜? A와 B는 무슨 관계라 했기 때문에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나한테 물어본 게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얘의 최대값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겠어? 얘의 최대값은 이라기를 한다라는 것은 쌤이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얘는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1에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두 사건이 A와 B가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률의 덧셈 정리할 때 쌤이 이제 드물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근데 얘의 뭘 물어봤어? 문제 해석 제대로 해. 얘의 뭘 물어봤냐고.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얘의 최대를 물어봤다고. 1이라는 값은 고정. 빠지는 놈이 이놈. 그랬을 때 최대가 되어야 된대. 이 얘기 무슨 얘기야? 반대로 얘기하면 이 합사건의 확률에 뭘 구하라?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잖아. 봐봐. 고정이 돼 있어. 여기에서 내가 어떤 걸 뺄 거라고. 근데 그 결과가 최대치가 되려면 빠지는 게 반대로 말하면 최소가 돼야 돼. 빠지는 게 가장 작은 값이어야 남는 게 최대가 될 거 아닙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쌤이 1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우리 형범이가 저 5만 원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쌤은 5만 원 남겠지만은 쌤 형범이가 와서 쌤 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쌤은 어떻게 하겠어? 나 손해를 안 볼 건데 하면 최소만큼 얘한테 주겠지. 10원. 막 이런 거 주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빠지는 값에 뭘 구하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빠지는 값, 합사건, 그러니까 확률, 합사건의 확률의 최소값을 여러분들 구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최대라는 소리는 저건 뭐다? 얘는 이 얘기를 뜻하는 거다.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는 소리인 거라고. 그치? 그럼 지금 곱이 고정이 돼 있고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치? 그럼 저거는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지. 나는 PA하고 PB 확률은 지금 여기서 보니까는 AB가 독립이라 그랬는데 사실 이 문제가 확률이라는 것은 양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럼 0이 되는 경우에는 산술기하 쓸 수 있니 없니? 0에서는 산술기하를 적용 못합니다. 그런데 0이 아니라는 문제가 어디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문제상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여기에. 두 개의 확률을 곱했는데 9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왔다라는 건 절대 PA가 뭐가 아니고 0이 아니고 PB가 뭐가 아니고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지금 저기 안에 숨어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럼 두 개의 곱이 지금 9분의 1이야. 그럼 우리 두 개의 합 충분히 산술기하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여러분들이 뒤지게 못하는 그 산술기하를 쌤이 지금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최소값을 물을 때는 무조건 곱이 제시. 곱이 일정해. 곱이 일정하고 합의 최소값을 묻는다라는 거는 100%야. 산술기하다. 알았지? 그럼 산술기하 들어가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쓰세요.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뭐보다?
PA 두 개의 곱보다 PB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PA, PB가 곱했더니 얼마 나왔대? 9분의 1이래. 9분의 1의 루트 씌우면 우리 그걸 뭐라 그래? 3분의 1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합은 뭐래?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고로 최소값은 얼마 된다라는 소리야? 3분의 2라는 소리야. 뭐가의 최소값? 얘의 최소값이다. 얘 아니야 지금. 쌤이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이거였어. 얘였다고. 근데 얘는 있잖아. 어떻게 써지냐면 이렇게 써지지. PA에다가 PB 더하고 뭐 해줘야 돼? 빼기 3, 아이고. PA 합 B, A 곱사건인데 그거는 우리가 저기에서 이렇게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 고로 이 부분은 뭘로 대체할 수 있어? 저기는 9분의 1이라고 대체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얘는 뭐래? 크거나 같대. 뭐보다? PA 더하기 PB가 얘였으니까 3분의 2 빼기 9분의 1은 그대로 놔둬야지. 얘보다 크거나 같대. 우리는 이놈의 뭘 구해야 된다 해서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는 소리는 이놈의 최소값은 얘란 소리인 거겠지? 최소값 얼마야? 9분의 4에서 9분의 1을 뺐어. 아니 9분의 6에서 9분의 1을 뺐어. 얼마? 9분의 5가 최소. 9분의 5가 최소라고 한다면은 여기다 9분의 5를 집어넣겠지. 그럼 1에서 9분의 5를 뺀 것이 최대가 된다. 정답은 9분의 4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357번.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세 스위치 ABC가 닫힐 확률이 0.8, 0.5, 0.1일 때 전구에 불이 켜질 확률. 전구에 불이 켜질 확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얘네들은 다 어때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얘네들은? 이거는 회로를 잘 몰라서 그런 건가? 근데 AB가 닫히는 경우, C가 닫히는 경우, 셋 다 닫히는 경우 해야겠죠? 틀려. 그 병렬일 때니까 회로가 흘러갈 수만 있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꼭 A, B, C 세 개가 모두 다 닫혀 있어야만 하는 건가? 그럴 필요는 없죠. 방금 전에 예준이가 제시한 대로. 하지만 A, B는 A가 닫히면 B도 반드시 어때야 되고? 닫혀야 되고. 그렇지? 그럼 그 A, B가 나란히 있는 거기에서의 닫힐 확률은 고정을 좀 시켜주시고 경우는 둘 중에 하나야. A, B가 동시에 닫히는 사건을 쌤이 라지 X라고 한다면은 X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C 사건이 발생하거나 합사건으로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소리인 거겠죠. 그치? 근데 A, B, C, A, B가 닫히는 상황과 C가 닫히는 상황 서로의 연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A, B가 닫히는 그 사건과 C가 닫히는 그 사건은 독립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A하고 B는 서로 연결이 돼 있죠. 이 둘의 관계는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충분히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뒤로 넘어가면 360번은 사실 질문을 좀 해야 돼요. 360번은. 왜냐면 쌤이 토너먼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토너먼트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너먼트 사실 문제가 잘 요즘 안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쌤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해볼게요. 토너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가장 유닛,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 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똑똑이니까 잘 알 수 있을 거야. 봐봐. 경우가 가장 작은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경우야. 지금 요렇게. 이 경우 하나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지금 이 두 가지 가장 작은 단위로 쌤이 경우의 수를 판단하겠다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돼요. 요것만 알면은. 근데 요것만 안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약간 난해해요. 쌤이 여러분들한테 분할이라는 걸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둘둘둘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4명을 둘둘로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4C, 2C, 200분의 1이라고 내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여기 문제에서 나오는 거야. 알았어? 내가 4명을 둘둘로 나누는 방법 어떻게 하라 그랬어?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명을 그냥 고정을 시켜라. 그럼 나머지 셋 중에 한 명을 걔랑 파트너를 시키면 된다. 3C, 경우는 3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여기에도 고스란히 연결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 이거 지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알았어? 쌤 지금부터 시작할게. 봐봐. 토너먼트를 한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또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확률과 경우의 수는 달라요.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우의 수는 차이가 있고 없고를 따져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아무도 배치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쌤이 이제 대한민국과 뭐 나라로 얘기를 치자면은 대한민국이 경기를 하게 될 뭐 경우를 구해라. 여기에 대한민국인 나라를 4개를 한번 아니 그냥 ABCD라고 할게. ABCD가 경기를 하게 될 매치가 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현재 A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랑 비어있는 상태에서 A가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차이가 없죠. A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나 A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 차이가 없죠. 즉 다시 말하면 A가 4군데 중에 어딜 들어가도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치? 그러니까 우린 A를 어떻게 해? 그냥 집어넣는다고. 아무데나. 물론 B, C, D 중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경우의 수는 다 한 가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인원이 몇 명이야? 3명이야. B, C, D가 들어갈 차례인데 이제는 여기 있는 이 경기와 이 경기는 차이가 생겨버렸죠. 어떻게 차이가 생겼어? 여기는 누구랑 경기? A랑 경기. 여기는 남은 팀과 경기. A와 경기하지 않는 경기라고 차이가 생겼지. 그럼 나머지 B, C, D 중 이 3개의 팀 중 결정을 할 수 있겠지. 누구를? 이 자리 누가 갈래? 그치? 이 자리 누가 갈래? 3명 중에 누가 갈래? 라고 해서 3명 중에 1명 가. 그래서 B가 여기 들어갔다면 나머지 C, D는 C, D로 배열이 되거나 D, C로 배열이 되거나 어찌됐건 간에 우린 뭐라 그래? 야 대한민국이랑 일본이랑 축구 경기한대. 야 일본이랑 대한민국이랑 축구 경기한대.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C, D가 배열되는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경우의 수에 한해서 A, B, C, D 4개의 팀을요. 그치? 4개의 팀 이미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또 여기서 또 차이가 있어요. 9명 중에서 여기다 내가 4개의 팀을 배열하는 경우하고 그냥 4명 중에서 4명을 여기다 배열하는 경우하고는 차이가 생기겠죠. 9명 중에 4명이라고 한다면 그 4명을 반드시 뽑아주셔야 된다라는 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4명을 이미 뽑아 놓은 상태에서 4명을 여기다 배열하는 경우는요. 3가지입니다. 3C1. 이 이유 때문에 3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로 넘어가서 가볼게요. 여기도 간단합니다. ABC 3개의 팀이 있는데 딱 봐도 차이가 있는 게 보이지. 너네가 만약에 ABC 중에 1명이라고 생각을 해봐. 어느 자리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어? 당연히 이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고. 차이가 있는 자리니까. 여기서 쌤이 내 자리를 보고서 어느 자리 들어가고 싶니라고 하면 고민해? 아니잖아. 뭐야 뭐 다 똑같은데 뭘 고민해? 라고 되겠지만은 얘는 달라요 느낌이. 그치? 얘는 무조건 여기에 들어간다. 3팀 중에 한 팀을 넣고 나면 어때? 나머지 2팀은 지들끼리 경기하는 팀으로 끝난다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3개의 팀을 요 배치에다가 배열하는 경우도 그냥 3가지라고 해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따져줍니다. 경우의 수하고 확률하고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A가 여기에 지금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요. 그냥 매 한 가지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A가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우리가 다 똑같은 경우로 취급을 했지만 확률로 넘어와서 A가 여기에 배열될 확률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4분의 1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4분의 1. 확률에서는 다 어떻게 취급한다? 다 다르게 취급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가 이 자리에 배치될 확률은 이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4분의 1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제시된 그 토너먼트 이꼴 지금 얘는 아마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쌤이 얘기한 거랑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한 7개의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축구 대회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이 부전승으로 먼저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 6개 나라를 추첨으로 배정하여 시합을 할 때 대한민국과 일본이 시합을 하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이 경우라고 한다면은 아니에요. 계속 할게요. 단 비기는 경우는 없고 모든 시합에서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이길 확률 얼마? 2분의 1. 질 확률도 얼마? 2분의 1로 동일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은 지금 얘 토너먼트의 구성 방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지금 둘이 경기를 한번 해. 또 둘을 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나요? 맞나? 아 여기가 네 팀이 아니구나. 세 팀이구나. 하고서 요렇게 하고서 요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미 고정이 돼 있습니다. 어디가 여기 대한민국 이라고 고정이 돼 있는 상태. 그럼 여기서 너네 잘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일본이랑 경기를 할 확률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차전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차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결승. 이렇게 경기를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차전, 2차전, 결승. 이렇게 세 번의 아마 경기가 크게 타이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차전에서는 대한민국이 절대 일본과 만날 수가 없죠. 왜냐면 대한민국은 1차전에 투입될 수가 없습니다. 부전승 자리로 올라갔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럼 경우는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2차전에서 일본과 만나든지 아니면 결승에서 일본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고요. 2차전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붙는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본의 자리는 결정이 돼버리죠. 어디로? 일본의 자리는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결정이 돼버립니다. 쌤이 2차전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붙는다 라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실 일본 입장에서 지금 배치가 될 자리는요. 몇 개가 있었냐면 하나, 둘, 셋, 넷, 총 다섯, 여섯 개의 자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 경우 2차전에서 일본과 대한민국이 붙는 경우 아이씨 일본부터 쓰지 마. 대한민국과 일본이 붙는 경우 자 이렇게 경기가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일본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경우를 나눴어요. 근데 경우에서 할 때는 우리가 경우를 나누지 않지만 확률로 들어가면 일본이 여기에 들어갈 확률을 여러분들 먼저 잡고 시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본은 지금 총 6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중에서 어디? 여기 2개의 자리에 고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일본이 저기에 들어갈 확률 6분의 2부터 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여기 일본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나머지 상황, 나머지 얘네들 배열하는 거 나 관심 있니 없니? 확률은 관심이 없어요. 확률은 그냥 그 사건에 진행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일단 일본이 여기에 배치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2차전에서 만난다라는 소리는 어느 경우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거든요. 그치? 그럼 사이즈가 나오지. 일본은 반드시 1차전에서 뭘 해야? 우승을 해야만 대한민국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이 우승할 확률 얼마?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끝입니다. 대한민국은 움직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본 올라와 하고서 올라왔더니 그래 붙자 하고 이제 붙게 된다라는 소리지. 그래서 이 확률이 끝. 그래서 6분의 1. 야 끝. 두 번째 이제 2차전 말고 어디서 맞붙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승입니다. 대망의 결승. 결승에서 이제 대한민국과 일본이 붙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이즈 나오지. 결승의 경기는 어디냐면 여길 말하는 거거든요. 그치? 그럼 일본이 이쪽에 들어가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는 소리야. 그치? 일본은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 어딘가에 일본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일단 일본이 저 자리에 배치될 확률이 6분의 얼마? 4라고 먼저 들어가 주시고 일본이 결승까지 올라오려면 일단은 경기를 몇 번을 이겨야 되는 겁니까? 2번을 이겨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나머지 애들은 누구랑 붙는 건지 관심은 없어요. 그냥 일본이 올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일본이 1차전에서 일단 우승을 합니다. 1차전에서 일단 우승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둘 중에 한 놈의 일본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1차전에서 2차전에서 반드시 또 어떻게 돼야 돼? 우승을 해야 돼. 2차전에서도 반드시 우승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과 붙게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 대한민국 가만히 있다가 결승에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그치? 대한민국도 부전승 자리에 있었지만 어디서 경기가 진행됩니까? 2차전이라는 경기에서 1차전에서 승리한 팀과 경기가 붙겠죠. 그래서 반드시 결승에 올라가려면 대한민국 또한 우승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12분의 12 맞아? 12분의 1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 또는 얘 해서 여러분들은 두 개를 더해서 답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근데 이게 경우의 수의 느낌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경우의 수 문제는 토너먼트가 빠졌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어야 되는 부분에서 저 토너먼트 문제가 나올 것이지 지금은 아마 확통에서는 토너먼트 문제가 경우의 수로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확률로는 나온다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다 다른 자리다. 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센 숙제를 할 내용은 얼마 없으니까 쌤이 지금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통계 조금 더 나갈게요. 뭐야 이 갑분싸 이거 뭐야? 통계 조금 나갈게요. 은지 저거 좀 눌러주시고. 쌤이
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통계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아까 전에 사전에 공지한 대로 그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조금 어려운 문항들을 풀어보자라고 얘기한 대표적인 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둘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얘보다는 제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더 훨씬 더 간결하잖아. 그치? 참 희한해. 제가 왜 쌤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읽어봐봐. 문제는 되게 간단해. 한 개의 주사위를 10번 던진대요. 근데 3의 배수의 눈이 뭐래? 홀수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거 식 세우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식을 세우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이 사건의 확률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6분의 얼마? 2니까 우린 저걸 뭘로 바꿀 수 있어? 그냥 간단하게 약분시켜서 3분의 1로. 그럼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고정. 시행을 몇 번? 여러 번. 나한테 특정 횟수 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 문제 푼다라고 하면은 가볍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럼 나는 10시1 한 번 발생하면 되겠구나. 3분의 1이 몇 번? 한 번. 그 다음에 3분의 2는 몇 번? 9번.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10시 3 하고서 3분의 1이 3번, 3분의 2가 7번, 이렇게 10시 5 하고서 또 3분의 1이 5번, 3분의 2도 5번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10시 7, 3분의 1이 7번, 3분의 2가 3번 마지막 10시 9까지 3분의 1이 9번, 3분의 2가 1번. 쌤 이게 뭐 어렵나요? 그냥 5번 다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쌤이 깝깝하다라는 소리인 건데 이걸 구하라는 소리예요. 이 문제의 답은 얘를 구하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쌤이 말했잖아. 이 문제는 식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값을 구하는 게 어렵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확통은 누가 잘하는 거라고? 빠른 스피드로 답 내는 애들이 잘하는 거야. 누가 답을 내고 못 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알았지? 이거 시간 충분히 주잖아? 쌤이 지금 2시간 정도 주잖아? 다 니네 계산해가지고 답 낼 수 있어. 3의 10제곱 해가지고 분자 뭐 들어가는지 2의 5제곱부터 2의 10제곱, 뭐 2의 세제곱, 2의 최제곱 다 해가지고 통분해가지고 예쁘게 해서 10시 5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치? 근데 이제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확통에서는 풀이를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해봐라 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로 쌤이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냐면 이항 정리가 중요하다.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로 연결된다 했던 게 여기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쌤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홀수항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지 않나? 뭐? 여기다 밑에다 한번 쌤이 써볼게. 10시 0 하고 3분의 1의 0제곱 3분의 2의 10제곱 10시 1 그리고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2의 9제곱 이렇게 블라블라 가서 쌤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10시 10까지 아니 이거 한 2개 정도는 더 하자 10시 2 하고서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8제곱 플러스 쭉 가서 이제 마지막에 10시 9 3분의 1의 9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의 1제곱 그 다음에 10시 10 하고서 3분의 1의 10제곱 3분의 2의 0제곱 지금 쌤이 10시 0부터 쭈루루룩 해가지고 10시 10까지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치? 그럼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뭘로 바꿀 수 있는지 잘 보세요. 얘 지금 뭘 뜻하는 거냐면 이잖아. 시그마. 그러니까 다 더한다라고 하면 사실 쌤이 요걸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시그마. 뭐가 바뀌냐면 여기 자리가 바뀌잖아요. 그 자리를 쌤이 R로 변수를 두면은 R은 0부터 0, 1, 2, 3, 4, 10까지 바뀌었으니까 10까지 하고서 이 자리에 10CR이라고 들어갈 수 있겠죠. 10CR. 10CR 해놓고 지금 3분의 1의 R제곱, 3분의 2의 10-R제곱 요렇게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눈에 보이죠? 저거 뭘로 연결돼? 시그마, 조합, 지수 해서 여러분들이 이항 정리로 바꿀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 그리고 얘는 그럼 이항 정리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얘하고 얘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그럼 더한다라는 소리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라고 하고서 이거의 몇 제곱? 10제곱이구나. 저놈을 지금 전개하면 이 꼴이 된다라는 소리라고요. 괜찮나요? 우리가 이항 정리할 때 저거 전개한다라고 생각해봐. 한 놈 둘 중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다 상수로 표현이 돼 있어서 그런 거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한 놈에 x라고 들어가 있었으면 여러분은 전개할 때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냐고 지금. 괜찮지? 그치? 그럼 계속 가볼게. 그럼 얘를
지금 이걸 전체를 다 보라는 게 아니라 니네 보면 알겠지만 나한테 뭐만 얘기했냐면 홀수들만 얘기를 했어. 그럼 짝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소리야. 없어져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사실은 짝수는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거는 홀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 홀수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즉 홀수의 부호를 반대로 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홀수의 부호를 반대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뭘 만들면 되는 거야? 둘 다가 부호가 플러스였었지만 그다음에 여기 둘 중에 한 놈의 부호를 뭘로 바꿔도 돼? 마이너스로 바꿔도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쌤이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전개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럼 전개한다라고 들어가면은 일단 10시 0 요소가 3분의 1과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라서 10시 0, 3분의 1의 0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10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 플러스 계속 갑니다. 10시 1 중요한 거 나왔네요. 홀수 나왔습니다. 10시 1 그러면 3분의 1의 1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9제곱이라고 바뀌면서 마이너스 9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질 수 있다는 소리거든. 괜찮나요? 그럼 계속 가볼게요. 여기도 10시 10 뭐 얘네들 이렇게 쭈르르 가서요. 뭐 짝수이니까 여기 가서 마지막 여기 한번 볼게요. 플러스 10시 9 3분의 1의 9제곱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1제곱 이렇게 된다는 소린 거고 마지막 10시 10 하고서 3분의 1의 10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의 10제곱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인 거지. 그치? 그럼 위에서 아래 거를 내가 뭐 해버리면 더해버리면 홀수항들이 없어질 겁니다. 그쵸? 그럼 더하지 않고 내가 위에서 아래를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그치?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뭐가 오히려 없어진다는 소리야? 짝수항들이 예쁘게 없어질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이 포인트를 이용해라. 즉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항 정리로 연결시켜서 니네가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얘기한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가 모의고사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어렵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킬러 문제 아니에요. 근데 확률과 통계가 그 킬러 문항 쪽에선 절대 나올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킬러 문제가 아니라니까. 실제로 킬러 문제는 얼마나 어렵다라는 얘기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이것만 지금 얘기해도 막 이런데 그치? 근데 쌤 이거 뭐 간단해. 이거 내가 설명 안 한 거 아니잖아. 이항정리랑 독립시행의 확률은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던 것들로는 설명이 불가능. 근데 이 문제는 가능하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 그래서 결국엔 이 둘을 뭐 하면 된다고? 우리가 홀수항들만 남겨놓을 거니까 둘을 빼면 된다라는 소리야. 그럼 빼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봐봐. 얘 뭐야?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는 뭐야? 1이야. 1을 10제곱 한대요. 그럼 결국엔 뭐야? 1이 된다는 소리지. 1에서 얘를 빼래요. 지금 느낌 와?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빼도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어차피 10제곱을 했으니까 그냥 나는 3분의 1에 10제곱이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우변에서 남는 게 뭐냐면 얘에서 얘를 뺐습니다. 그럼 고스란히 짝수항들 플러스에서 뺀 거니까 그냥 소거된다는 소리죠. 둘이 같기 때문에 빼게 되면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 둘은 부호가 서로 반대였기 때문에 붙는다면 2배씩 있다라는 얘기였겠죠. 뭐가? 10시 1 하고서 마이너스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쌤이 쓸 때는 3분의 1에 3분의 2의 9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뺀 거예요. 그 다음 또 남는 게 뭐가 있겠어? 10시 3 하고서 3분의 1의 3제곱 3분의 2의 7제곱 이런 식으로 쭈르르륵 남아서 이제 마지막이 홀수항까지만 딱 해서 10시 9 하고서 3분의 1의 9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의 1제곱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답하실 때 뭐 하면 돼요? 우리한테는 얘를 물어봤으니까 2분의 1로 나눠서 그걸 여러분 답으로 하시면 되는 문항이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이거 보니까 어때? 느낌이 팍 와닿지 않아? 이항정리하고 독립시행의 확률이 왜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요거 한번 해봅시다. 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얘는 A, B를 포함을 해서 6명을요 지금 정육각형 탁자에다 앉혀놨대요. 둘러 앉혀놓고 이제 주사위를 전달을 하는 거야. 그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주사위로 옮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A부터 시작을 하는 게임인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그 주사위를 전달. 한 칸 이동.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3의 배수의 눈이 안 나오면 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달한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시행을 5번을 했는데 B가 주사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치?
지금 이 문제를 읽었을 때 나는 이 문제를 독립시행의 확률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읽고서 독립시행의 확률로 풀어야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특정 횟수 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보통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그 얘기가 쏙 빠졌죠.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을 때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 몇 번 시행해? 여러 번 시행을 하는구나. 그치? 그리고 결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 결과를 얘기를 던져줬어. B가 주사위를 갖고 있을 확률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결과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잖아. 위치를 선정을 하는 거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전에 그 수직선 문제 풀었잖아요. 원점에 도달할 확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얘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A, B 이게 뭐가 차이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잡는 거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를 마이너스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럼 여기 A의 상태를 제로로 출발을 하는 거지. 그럼 B의 위치를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플러스 1의 위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몇 회를 시행한다고 했냐면은 5번만 시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린 여기 그냥 플러스 1의 값이라고만 해도 괜찮아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시계 방향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가더라도 한 바퀴를 채 돌지 않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건 5번이 아니라 6번 그 이상으로 제시가 돼 있더라고 한다면은 얘는 플러스 1로 그칠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될 수도 있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3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치가 플러스 1이라고만 생각하면 답이 틀릴 수 있다는 소리야. 시행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경우는. 6회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좌표로 부여할 때 플러스 1 말고 주기를 6으로 잡아가지고 플러스 7인 위치다. 플러스 13인 위치다. 플러스 19인 위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선정을 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때의 그 위치가 되게끔 x의 값을 다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가볼게요. 그럼 결과는 그거네. 주사위가 결국에는 내가 5번을 던져가지고 플러스 1이라는 위치에 남게끔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끝난다라는 소리인 거겠죠. 그치? 그럼 나는 일단 여러 번 한다고 했는데 그 횟수가 특정 횟수가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역시 또한 뭐 하면 돼? 가정하면 돼.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x번 나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3의 배수의 눈이 아닌 거는 몇 번? 5-x번 발생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에 따른 결과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지.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위치가 되는 거겠죠. 어느 위치에 도달을 하는지 보시면 되는데 얘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얼만큼? 플러스 1만큼. 시계 방향을 쓰니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플러스 x의 위치가 될 것이고 1이라고 했을 때 그냥 x라고 쓰지 마세요. 일부러 쌤이 지금 계속 플러스 x라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는 시계 반대 방향. 내가 지금 인위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x의 위치에 도달할 거라는 소리인 거지. 최종적인 위치를 얘기할 때는 이 둘을 뭐 하면 된다고? 더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2x-5가 되고요. 그 위치가 1이 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 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그럼 2x 얼마? x는 얼마 되는 거야? 3 된다라는 소리인 거지. 그러니까 5번을 던진다고 했으니까 보세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딱 이렇게 2번은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지. 그럼 또 여기서도 2번 반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도 최종적인 위치는 b가 되는 거고 한 번 반대, 또 2번 갔다가 또 여기서 또 한 번 갔다가 또 한 번 가. 이렇게 해도 최종적인 위치는 플러스 1이 된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5번 던지는데 그게 배열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3의 배, 그러니까 플러스 1이 3번 가면은 마이너스 1이 2번이니까 어떻게 움직이던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계속 B라는 위치에 도달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확률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면 돼? 5번 중에 몇 번 발생해야 되는 거야, 얘가. 지금 x가 3이라고 했으니까 3번 발생하면 되는구나. 그럼 얘가 3번 발생한다는 소리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3번 나와야 되는구나.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 아까 했으니까 3분의 1의 세제곱. 나머지 그 2번은 다른 게 나오면 되겠네. 해서 여러분 답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안 나와요? 어떤 게 플러스고 어떤 게 마이너스고 여러분들한테 위치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던져주고 끝이라는 소리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방향성에 대해서 부호를 투입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좌표로 부여를 해준 다음에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소리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 중에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 두 문제를 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고,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통계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